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 오승진입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가스 교환을 통해서 호흡을 유지하는 것, 이게 폐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이 생명 유지의 기본 기능인 호흡작용과 관련이 있기에 폐는 우리 몸의 장기 중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에 이 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만큼 두려운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 오늘은 폐 섬유화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호흡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이기에 오늘 시간 더욱 집중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치료 사례를 통해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조성태 박사님 모셔볼까요?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오늘은 폐 섬유화증 사례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사실 이 병은 양방에서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고 네. 폐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네. 근데 한의학적으로 접근이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할 분은 60대 남성분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에 감염된 이후로 기침과 호흡곤란이 계속 남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숨이 차서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 정도였는데 밤에는 기침 때문에 잠을 설칠 때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으셨는데 폐섬유화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거죠. 코로나 이후 후유증으로 시작된 증상이 결국 폐섬유화로 이어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이 환자 체질적으로는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네, 이분은 전형적인 혈허 체질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혈이 부족하면서 화가 있는 체질인데요. 이런 분들은 잘 드시는데 웬만해서는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죠. 원래 혈이 부족하면 진액이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몸이 건조해집니다. 여기에 화가 더해지면 폐의 진액까지 말려서 폐가 굳어지고 손상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도 혀가 붉고 말라 있는 편이었고 피부도 건조했는데 몸 안의 진액도 많이 손상됐음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혈이 부족하고 화가 거슬러 올라서 폐를 손상시켰다고 보는 거군요. 네. 그럼 치료는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이분에게는 자음 강화탕이라는 처방을 기본으로 하되 여기에 페모라는 약재와 쌍백피라는 약재를 더해서 처방해 드렸는데요. 이 자음 강화탕이라는 약은 진액을 보강하고 음을 자양하는 처방입니다. 음을 자양한다는 것은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말라있는 폐에 기름칠해주는 그런 처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페모로 폐의 열을 내려 쌍백피라는 약이 폐의 진액을 쳐서 탄력과 윤기가 있게끔 도와주면서 윤기가 폐의 열로 몰리는 현상을 가라앉히는 방향으로 치료를 한 것입니다. 이 약을 복용한 뒤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네, 치료를 시작하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기침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밤마다 기침 때문에 잠을 설치던 것이 많이 완화되었고 숙면을 취할 수 있었고 숨이 차던 증상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전에는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힘들어 했는데 이제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을 정도로 호전이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폐섬유화증이 완전히 사라진 건가요? 네, 아쉽게도 그것은 아닙니다. 폐섬유화증으로 조직 자체가 이미 굳은 부분은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병의 진행을 멈추고 남아있는 폐 기능을 최대한 정상시키는 것입니다. 이 환자분도 증상이 상당히 호전되면서 삶의 질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양방에서 폐이식만 이야기하지만 한의학적으로는 체질을 바로잡고
폐의 진행을 지켜주는 방식으로 충분히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박사님, 이 폐섬유화증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증상이 호흡곤란이라고 하던데요. 네. 이 환자분은 숨찬 증상도 많이 호전되셨나요? 네, 맞습니다. 처음 내원하셨을 때는 마스크만 써도 답답해서 오래 쓰기 힘들 정도라고 했는데요. 치료하면서 폐 안에 열이 가라앉고 진행이 회복되니 호흡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지금은 장시간 마스크 착용도 가능하시고 가벼운 산책 정도는 숨이 차지 않고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폐섬유화증 환자분들이 치료를 늦게 시작하면 소용이 없지 않나요? 라고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물론 이미 섬유화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라면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늦게 시작하더라도 더 이상 진행을 막고 남아있는 폐의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준다면 증상이 완화되는 효과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호흡곤란, 기침, 피로감 같은 증상은 환자의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기를 놓쳤다고 포기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빨리 체질에 맞는 치료를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한의학적인 접근이 단순히 증상만 억제하는 게 아니라 이 체질적인 흠을 보완해 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치료 환자분이 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폐섬유 환자분들은 진행을 말리는 습관을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진행을 말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삼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과도한 땀 배출도 진행이 빠져나가는 것이니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사례를 통해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폐섬유화증은 치료법이 거의 없는 난치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환자분처럼 체질적인 흠을 보완하여 화를 조절하면서 폐의 진행을 지켜주면 증상이 완화되면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겉으로 드러난 병명만 보는 게 아니라 환자의 체질과 근본 원인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한의학은 바로 그 부분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